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는 펀한 역사 채널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파랑초라는 섬이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듣던 중 다소 생소한 이름인데요. 파랑초는 제주도의 서남단 이어도 근처에 있는 바닷속 암초입니다. 이 파랑초는 2007년 김성진 해양수산부 장관이 우리 어민들에 의해 이어도 근해에서 발견된 암초에 해양지명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파랑초라는 아주 예쁜 우리식 지명을 붙이면서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육지에 드러난 암초는 아니기에 섬이라 하지 않고 초라는 명칭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파랑초는 이어도에서 4.5km 떨어진 지점에 있으며 가로 375m, 세로 195m로 발바닥 모양을 하고 있으며 축구장 7개 정도의 크기의 암초이며 수면으로부터 약 2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조금만 매립공사를 한다면 어렵지 않게 인공섬을 만들 수 있는 암초입니다. 이 별거 아닌 암초의 가치가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도 일본과 말이 많은 제7광구의 중심에 있어 일본이나 중국에 앞서 발빠르게 시로지배의 필요성이 절실한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남중국해에서는 중국이나 동남아 국가들이 수종 암초에 인공섬을 만들어 해양 패권의 혈투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도와 파랑초가 있는 제7광구 1호는 중국, 한국, 일본 세 나라가 복잡하게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배타적 경계수역이며 전략상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배타적 경계수역이란 국제법상 영해 기선으로부터 200캐리 거리의 해역들을 말하며 이 배타적 경계수역까지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를 갖게 되며 이를 벗어난 지역은 공동구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원양어선이 드넓은 태평양에 참치를 잡으러 갈 수 있는 것도 배타적 경계수역인 200캐리가 넘는 공동해역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서남해역은 한국과 중국의 영해기선의 거리가 400캐리는 되어야 하는데 겨우 236캐리밖에 되지 않아 배타적 경계수역이 겹치기 때문에 경계를 확정짓지 못하고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국제법의 관행상 중간 지점을 영해로 확장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중국은 이를 거부하며 형평의 원칙을 내세우며 국제법을 무시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즉 해안선을 비롯해 자국 땅이 넓으니 우리가 더 가져야 된다는 모순된 논리를 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역을 점유하는 국가는 대단히 넓은 영해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이니 이미 중국은 남중국해 해상 스트레틀리 군도의 암초들을 인공섬을 만들어 요새화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 같으면 전략상 황금지역인 이곳을 그냥 멍하니 쳐다만 보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최근 한국은 발빠르게 이 지역을 접수하기 시작했습니다. 파랑초 개발의 근거와 공사의 진행 상황, 그리고 인접한 중국과 일본의 반응에 대하여 여러분께 팩트 있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수종암초인 이어도에 UN 해양법을 근거로 2003년에 해상과학기지를 세웠고 이지스함이 정기적으로 순찰 활동을 하며 영유권 보호를 위한 액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어도 해상과학기지는 현재 태풍을 예보하는 기상관측지의 역할과 다양한 과학탐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파랑초는 이미 우리의 과학기지로 개발한 이어도보다 제주도에 더 가까운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니 분명한 한국령이며 이를 견고히 하기 위해 파랑초 개발에 나선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 계획을 현실화하기 위해 3조 원에 달하는 건설 예산을 책정하여 파랑초를 군사기지화하는 계획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은 중국이 남중국해 인근의 암초들을 개발해 인공섬을 만들어 이 일대의 바다를 다 먹으려 하는 야욕의 저지와 또한 일본 정부의 해군력 증강과 팽창야욕이 도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본은 최근 대형 항공모인 이즈모함을 공격형 항공모함으로 개조해 2차 세계대전 이후 타국의 침략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를 더해 최신형 이지스함 2척을 한국과 가장 근접한 해군기지인 사세보항에 추가로 배치하면서 한국에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응해 파랑초의 군사기지화 정책을 입안 시행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파랑초의 입지가 좁아 해군기지로 적합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파랑초는 해군기지가 아닌 공군기지로 개발할 것이라고 선포하여 도발의 수위를 넘은 인접국을 경악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파랑초를 해상 항공모함의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일본 정부가 위기감을 느끼고 일본 방위 대신 기시노부가 유감을 표명하며 한국은 일본에 대한 적대적 군사행동을 당장 멈추라며 일본 해상자위대의 무기 사용을 허가하는 조치를 발령하였습니다. 우리가 눈 하나 깜빡할 일도 아니겠습니다만 과거 일본은 팽창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산호초 위에 콘크리트를 부어 섬을 만든 뒤 일본의 영토임을 선포한 예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키노 토리시마 사건인데요. 중국은 이 선례를 보고 남중국해에 있는 암초에 콘크리트를 부어 인공섬을 만든 뒤 남중국해 전체를 중국의 영해임을 선포해버린 것입니다. 결국 한국, 일본을 포함한 동남아 국가의 핵심 무역로가
중국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생긴 문제를 키우게 된 것이죠. 미국의 군사 전문지인 글로벌 시큐리티는 이런 상황을 보며 한국의 파랑초 군사기지를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이 전문지는 일본의 영해 확장 욕심은 자유진영 전체를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한국의 파랑초 군사기지는 자유진영에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며 집중 조명을 하였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파랑초 공군기지는 무려 70대의 전투기를 수용할 수 있어 대형급 항공모함 이상의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이어 중국의 대만 침공이 고조에 달하고 있는 동북아 정세 속에 한국이 동중국해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키운다는 건 중국과의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 미국은 물론 중국의 위협 속에 길을 못 피고 있는 동남아의 여러 나라들은 두 손을 들어 환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동중국해의 요충지에 강력한 불침 항모를 갖게 된 대한민국. 힘이 없던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겠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너무나 강력한 나라로 변신하였기에 어느 누구의 도발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강대국입니다. 자국의 이익은 물론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영향력 있는 나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응원하며 또한 기대해 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